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과하게 환영해 주셔서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또 꽃과 함께, 아름다운 꽃과 함께 또 특별히 이렇게 더 화려하게 준비하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옷도 갖춰 입으시고 이렇게 갖다 주시는 꽃들이 제가 너무 큰 환영을 받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런 환영들이 사실 이제 이 자리에 계셨는 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우협입니다. PGA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몇 번 들어보셨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철학과 비전이라는 거는, 철학이라는 거는 흔들리기보다는 무언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 때문이구나, 이런 근거 때문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틀리고 이번에 이야기 틀리고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이야기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여러분들이 철학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그 내용을 깊숙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병렬 이사님께서, 사실 이제 이병렬 이사님께서 PGA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기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PGA 철학의 비전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GA 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PGA 로고인 육각형이라는 부분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PGA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PGA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 철학을 이야기해보자 라는 핵심이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그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기에 무언가 이렇게 흘러가니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다 라는 답을 찾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인류가 이제 현생 인류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때 불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인류에게 좋은 거였습니까? 나쁜 거였습니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었지만 되돌아봤을 때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발견했을 때 불을 받아들였는 부족이 훨씬 더 큰 발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철을 녹이는 방법도 알게 되고, 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계기가 생기고, 그 계기에 의해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승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옛날부터 이렇게 왔는데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큰 분기점이 있다, 이거는 인류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 속에 혁명 같은 분기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접어드는 농업혁명, 농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게 되고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게 되면서 또 다른 혁명이 하나 왔는데, 그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업혁명은 언제 왔죠? 18세기 영국에서 왔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더 많은 것들을, 효율이라는 게 높아지면서 더 많은 생산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부자가 되는 그런 환경이 생겨졌습니다. 만 년 전에
농업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정착하게 되고 무리를 이루게 되고 점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물품이 이야, 이 효율이 엄청난데?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고 그 무역에 일어나는 돈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왕보다 네가 낫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선시대의 왕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은 밥은 굶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웬만해서는 밥 굶지 않죠. 근데 조선시대 왕은 누워서 TV 보고 그런 거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의 발달, 시대의 발달에 의해서 여러분들 누워서 TV 보고 밤에 자기 전에 쇼핑할 수 있습니까? 한 9시쯤에 쇼핑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이렇게 우리 집 문 앞에 갖다 주는 그런 현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자, 시대의 흐름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삶의 패턴들이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농사는 씨를 뿌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언가 결과물을 가지고 1년 동안의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산업혁명은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재료를 집어넣어서 한 달 만에, 15일 만에 막 이렇게 결과치를 막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는 결과치들이 주변에 싼 가격으로 점점 더 대량 생산되고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업혁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화두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통찰력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시대적인 이렇게 변경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새로운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서비스 혁명과 함께 겹쳐온 컴퓨터 인터넷 혁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 기억에는 예전에 제가 우리 고모집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이모집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전화번호는 한두 개 빼고는 그냥 못 외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안 외워도 되는 시절이 와버렸습니다. 왜? 스마트폰 안에 원하는 전화번호 책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안에만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어느샌가 우리가 외워야 했었던, 외워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환경에서 외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몇 번 들었던 내용인데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그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시골에서, 말 그대로 시골에서, 제가 오늘 저기 아래쪽 지방에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안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박경철 그분은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창기에는 당연히 본인의 병원을 개원해서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병원에 의사로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을 딱 받았는데, 야, 우리 지금 이 엄청난 포럼이 준비되었는데 너가 꼭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가 꼭 왔으면 좋겠는데 너 올 수 있니? 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초창기에 본인이 들어가는 그 병원이 엄청나게 바빴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너무 혹사시켜서 그 병원에 취직을 안 했는데 본인은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가 혹사를 엄청 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바쁘니까 거기에 가볼 시간적 여유도 없겠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 라고 하니 그 상대방이 너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경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포럼을 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화를 끊고 평생 후회하든 말든 나는 못 가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냥 알겠어 하고 끊으면 괜찮을 건데 평생 후회할 거다 하니까 그때부터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평생 후회하는 건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생겼대요. 근데 혼자 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혼자 가기에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데려갈까 해서 친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직장을 안 구하고 백수 노릇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면 함께 데리고 가기에는 시간 많은 친구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한국 미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대 흐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 너랑 나랑 같이 가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나는 시간 된다. 언제냐 뭐 이런 거 몇 시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는 시간 된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갔답니다. 포럼을 들으러. 자,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왔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젊은 사람이 세미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경제 포럼이다 이렇다 보니까 전부 다 정장을 갖춰있고 다 이렇게 그 자리에 나름 그래 한번 지켜보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뭘 이야기할지 내가 한번 잘 들어보고 거기 맞다면 투자를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고압적인 자세로 그걸 기대 반 그 다음에 또 평가하려는 그런 마음 반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올라왔는 강사가 새파랗게 젊은 강사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뉴욕. 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였습니다. 근데 조금 가난했는지 찢어져 있었대요. 청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하얀색 티에 UCLA 이렇게 적혀져 있었고 90년대 전형적인 뭔가 이렇게 오렌지도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지금 뭘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올라와서 했는 말, 여러분 앞으로는 WWW의 시대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의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터넷에서는요 옷도 살 수 있고요 신발도 살 수 있고요 가방도 살 수 있고요 모자도 살 수 있고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1990년대 초에 인터넷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썼을까요? 안 썼죠. 그러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뭐 사람들이 옷을 사? 가방을 사? 뭐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막 앞에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고요. 인터넷에서 뭐 편지도 앞으로는 사람들이 직접 갖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시대가 오고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편지라는 거는 정성 들여서 써서 사람을 통해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그렇게 전달해야지 그게 편지지 무슨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갈 때쯤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는 이거 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씩 나갔다고.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초청받아서 저 멀리서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끝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박경철 그분과 그 백수 친구, 그 다음에 너 안 오면 평생 후회한다고 했던 그 사람 맨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그 앞에 WWW 앞으로 이 시대가 옵니다 했는 분도 반응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아,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구나. 그래서 멋쩍은 얼굴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나갔습니다. 그때 박경철 시골의사가 야, 그 평생 후회한다는 친구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 이런 거 들으려고 평생 후회한다고 그랬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밥이나 먹고 내려가자. 오늘 하루 그냥 꽁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 옆에서 초청했는 친구도 미안하다. 진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이런 건 줄 몰랐어.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었던 누가 따라왔다 그랬죠? 백수가 따라왔잖아요. 그 백수가 갑자기 박경철 그분한테 야, 나 차비 좀 빌려줘. 백수잖아요. 옆에는 의사잖아요, 친구는.
그래 돈이 더 많을 거니까 나 차비 빌려줘. 왜? 나는 저 사람 이야기 저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박경철 그분한테 돈 빌려서 그렇게 막 쫓아갔답니다. 쫓아가니까 막 강의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백수를 해고 있잖아요. 그 백수가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이야기를 나는 조금 더 듣고 싶으니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여러분, 그분도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와서 좀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반, 내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주는구나. 고마운 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잡혔습니다. 그 백수한테. 잡혀서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 백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WWW의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겠느냐. 좀 가르쳐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근데 그거 말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이야기했는 것 중에서 앞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거 그거를 매일 편지라는 거를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때부터 그걸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 메일 여러분들 제가 좀 입에 담기는 좀 부끄러운데 예전에 그 두사부일체인가요? 네, 그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끼리 농담으로 야, 너 메일 하냐? 라고 물었더니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야, 메일 하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하지! 마음을 먹으면 하루 12번도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네, 그 메일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일 하냐. 근데 그때는 그 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메일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거의 1년 뒤인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론칭을 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골드만삭스에 600억에 그 회사를 팔았습니다. 잠깐만 나는 저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찾아야겠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 속에서 그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내 삶 속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박경철이라는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배가 아프겠죠. 아니 나는 의사로서 이만큼 그리고 그분이 의사기는 하지만 경제 개념이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199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의사이기는 하지만 주식하는 의사, 돈 버는 의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하면서 돈 벌면서 그거 경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주식이 어떻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 관념이 있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친구는 WWW의 시대를 준비했는데 나는 왜 WWW의 시대를 준비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 전국에 인터넷망 사업자를 만들고 국가기관 산업으로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있었고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왜 그때 WWW의 그 시대를 나는 준비를 못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배가 아팠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왜 저 친구는 그걸 보고 나는 못 봤지? 그러면서 이 박경철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는 게 있대요. 통찰력의 차이구나.
그 일들을 봤을 때 그 일들 속에서 나에게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통찰력, 그 일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 시각, 인사이트, 그게 내 친구는 있었고 나는 없었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그때부터 통찰력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기로 했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청바지 찢어졌고 UCLA에 모자 쓰고 올라왔는 그 친구처럼 그 정도의 무언가 프로그램을 짜고 천재성은 나는 없는 것 같아. 그건 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0.1%의 천재들이 만들어 놓았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캐치를 할 수 있는 0.9%의 동조자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 0.9%의 동조자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나도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고 봐야겠다 라고 본인의 삶의 방향이 한번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인터넷과 컴퓨터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인터넷과 컴퓨터가 조금 더 통신 쪽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손안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9년 애플이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여러분들 손에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라는 거는, 야, 그때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걸기 편하고 받기 좋은 핸드폰이 최고다. 그때 막 애플폰이 나오고 갤럭시 옴니아, 갤럭시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접었다가 펴는 게 최고야. 핸드폰은 폴드폰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접었다가 전화 오면 탁 펴면 받을 수 있고 끊을 때는 탁 접으면 끊어지고, 그걸 좋아하셨다고, 그게 최고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업들도 스마트폰, 손 안에 컴퓨터, 그런 시대에 아직 오려면 멀었어. 그러면서 노키아는 끝까지 자기들이 잘하는 거, 핸드폰의 본질에 튼튼하고 전화 잘 터지고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노키아는 화상으로 가거든요. 시대가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명도 없나요? 다 쓰시네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0.1%가 바꾸는 그 시대의 변화에 통찰력 있는 0.9%는 엄청난 수익과 본인의 삶의 그 변화를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99%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애플이라는 변화가 오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나 이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주문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이렇게 같이 상호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초창기의 WWW는 내가 보는 것 위주였습니다. 자료를 찾는 것. 사전 찾을 바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마하게 방대한 자료가 있었어. 이게 WWW의 시대였는데, 그 다음 시대는 자료를 찾기도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자료를 다시 올리기도 하고, 상호소통하는 그 시대의 핵심이 뭐냐, 폭발할 수 있는 핵심이 스마트폰이 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걸 쓰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을 다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넣어서 새로운, 문자가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예전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 분들은 아니죠. 아주 젊은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좀 그분들이 R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낼 때 R을 넣고 보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R 넣어줄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문자로 막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던 시대에 카카오톡은 뭐랬냐면 R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서 공짜로 받습니다 라는 거를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할 때 상호작용하는 이 손안의 컴퓨터 안에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서로 결제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와서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준비되기만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참 이상하죠. www의 시대가 옵니다 라고 했는 분이 다음이라는 서비스를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의 시대가 옵니다 라고 했는 분이 다음을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카카오톡이 됐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겠구나 라고 받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0.1%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막 학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통찰력 있는 그분들 거기에 쓱 이렇게 돼가지고 가시면 나도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 통찰력,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때쯤 스마트폰이 나올 때쯤 경제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그래서 201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경기가 휘청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융이라는 게 은행이라는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는 이 시대가 되니까 이 금융이라는 게 불안정하구나. 여기에 대안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한 0.1%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대안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계신 분? 하나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하나 들어야겠네. 비트코인이 지금 하나가 약 한 3,900, 3,500만 원 정도 하죠. 한때 올라갔을 때는 8,900만 원까지도 갔었었죠. 그런데 그때 비트코인 2만 개를 그저 줘도 사람들이 안 가져갈 때였습니다. 비트코인 2만 개를 지금 2만 개 그러면 감이 옵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 2만 개 가지고 싶은 사람. 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지시려면. 그때 당시에 조도 안 했다니까요, 비트코인을. 조도 안 했는데 그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장이 우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 또 40만 원대가 됐네. 2017년도 400만 원, 700만 원대가 됐네. 1000만 원이 넘어가네. 2018년도 조금 꼬꾸라지는구나. 그러다가 2019, 20, 21 8천만 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1억이라고 치고 1000개면 1000억이죠. 그러면 10,000개면 얼마입니까? 1억이라고 치면 1조죠. 그때 2만 개를 가지고 피자 바꿔먹는 사람은 2조짜리 피자를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가 차죠?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계속 오를까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할까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가치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그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그 가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시장의 논리 속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적어지면 내려가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블록체인의 시대가 지금 올지 안 올지는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한번 발휘해 보셔야 됩니다. 국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전 세계에서 공인하는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들이 각 지역 화폐를 쓰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가? 세금을 거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라면 블록체인은 우리 삶 속에서 쓰여져 있구나. 그러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이때 블록체인이 쓰여지는 환경들이 나오겠구나라고 한다라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그 시대의 변화에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 제가 강남을 자주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 강남에 1970년대에 1977년, 4년부터 7년까지 강남의 땅이 들썩들썩거리기 이전에 1974년도에 강남의 땅들을 거기가 팝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사셨던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부 다 뭐 그냥 팝밭이었고 그냥 사람들 그냥 거기 진짜 버려진 땅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 누군가는 앞으로 여기 발전시킵니다 라는 정보를 들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들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큰 구역을 먼저 사버립니다. 큰 구역 먼저 샀을 때 옆에서 그 정보에 나도 쓱 이렇게 뛰어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샀을 거예요. 강남에 땅 100평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때 안 사셨어요? 그 강남의 땅 100평이 지금 1000만 원짜리라면 얼마입니까? 괜찮은 가격 아닙니까? 근데 강남에 1000만 원짜리가 있나요? 보통 한 1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 핵심 노지들이. 그러면 그때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걸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누구에게나 그때 강남에 살고 있었다면 그 시대를 살아왔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몰랐는 사람은 못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들 블록체인의 시대는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그거를 볼 것인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두 번째가 뭐죠? 대안. 시대의 대안. 여기에 대안을 어떻게 썼지?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진짜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일 거고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변할 겁니다. 웹 3.0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블록체인으로 웹 3.0은 www 맨 처음 그 시대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구나 이 시대에서 이제는 이 안에서 탈중앙화되어서 당신의 자산들이 진짜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이 시대가 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기술력이 들어가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웹 3.0의 시대에 메인 커런시 통화로 쓸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웹 3.0에서 그냥 자동으로 지금 쫙쫙쫙쫙 깔려져 나가고 있는 게 현재의 시점이다. 그러면 이 현재의 시점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블록체인은 무턱대고 그게 금덩어리냐?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어마어마한 위험 자산입니다. 좋다고 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70년대 부동산처럼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강남이라는 땅이 흔적도 없이 그냥 보고만 싹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죠. 부동산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이가 발전하는 가치가 오르겠구나. 그러면 블록체인의 시대가 오는데 이 블록체인의 안정성을 위해서 부동산을 그 밑에 깔아놓자. TJ는 온라인상에 블록체인이 가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합의뿐이 끝나버리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의 제일 밑바닥에 부동산이라는 안전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보자.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리스크와 리워드 이 속에서 시대의 대안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대의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우리 PG의 철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인생 시스템을 한번 보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PG에서는 인생 시스템을 어떻게 보냐면 가정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정을 이룹니다.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습니다. 좋은 교육이 됐던 나쁜 교육이 됐던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 야, 밥 먹고 살아야 돼. 너 가정 지킬 수 있어야 돼. 밥 먹고 살 수 있고 가정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뭘까요? 경제 활동을 네가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게 비밀이었구나. 그러면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밥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해서 다시 지금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들어갈 수 있죠. 내 자격증 한번 따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격증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봐야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격증을 따든지 뭘 하든지 의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다 이렇게 열심히 그 고등 교육을 받아서 지금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애들 안 오는 이유, 무서워서 못 먹겠다. 쟤네들이 어떻게 클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책임져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막상 키우려고 하니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고, 그게 지금 현실 모습이잖아요. 교육 속에서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야지, 전문직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면 막 열심히 해서 고3 되었을 때 대학 가는 게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는 게 고3 때 너네 애들 어디 갔어? 그래서 막 차이가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고3 때부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막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이가 났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너네 지금 뭐하고 있어?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 너네 뭐하고 있어?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 너네 뭐 서울대 나와도 공무원 공부하고 연세대 나와도 공무원 공부하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왜 공무원 공부를 할까요? 안정적으로 먹고 살아라고. 자, 그러면 가정에서 나서 교육을 받아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 분야에 PGA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 도움이 되어야겠다. 가정에서 나와서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 그러면 저는 이병열 이사님이 행사를 할 때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게 부끄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결국에는 경제활동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꿈을 펼치면서 너희들이 즐거워하면서 경제활동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거야. PGA는 그런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보자. PGA가 필리핀 지역에 우리 이병열 이사님이나 몇몇 그린자켓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강남의 학원연합회 회장 허원이라는 분하고 저희가 우리 땅 여기에 5,000평의 국제학교를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MOU 작성을 했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철학 속에서 우리 PGA의 회원들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되는 교육관에 대해서 그분이요 그냥 뭐 어디에서 그냥 툭 이렇게 그거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강남 학원 연합회에 뭐 무슨 강남에 지금 이름만 되면 서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학원 원장들 있잖아요. 그 원장들 사이에서 학원 연합회 회장을 했던 겁니다. 그분 말 한마디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학교를 입학사정관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 보내. 그러면 웬만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라는 이 교육 환경이 아니라 더 좋은 교육 환경에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 회원들 위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교육의 환경이라면 우리는 강남학원연합회 회장하고 함께 필리핀 클락에 국제학교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이거는 오케이 가도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인생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가 소득 네 번째는 소득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철학 중에 네 번째입니다. 소득 시스템. 소득 시스템 중에 결국에는 교육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매번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책을 사야 됩니다. 책을 사고 학원을 등록해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또는 누군가는 10년이 됐든 공부를 해야지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바로 소득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창업을 해야 돼요. 또는 창업하기 전에 누구 밑에서 또 이렇게 또 부동산이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제대로 실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실전 교육을 받으면서 매창업을 한다라면 매장이 있어야겠죠. 매장 보증금 들어가겠죠. 월세 내겠죠. 그리고 혼자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직원 한 명 정도는 또 두는 사람들도 있겠죠. 직원 월급 나가겠죠. 직원 월급 나가면서 거기에서 끝나느냐? 매물을 받아와야 됩니다. 광고를 내고 매물을 받아오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거기에서 무언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0.9%의 법정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우리의 소득 시스템 속에서 회사가 만들어 놓았는 환경들이 있다라면 이 환경을 이용해서 누군가한테 새로운 매물을 계속 가져와야 돼. 회사가 먼저 만들어서 이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리를 드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보면 자본론과 국부론이라는 그 핵심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유저분들한테 드려야겠다. 여러분들이 물론 한 10만 평 정도 나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 100평 가지고 있기도 힘듭니다. 왜?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표준이 32.4평인가요? 그거 이외에 그것도 힘들어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땅 100평, 200평, 300평 그 땅 100평, 200평, 300평이 아니라 시원하게 땅 10,000평을 이병렬 이사님 팀원 연구소에서 여러분들 걸로 쓰십시오 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소득, 그 소득은 0.9%가 아니라 팀원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사실은 회사가 이제 소개하는 0.9%는 아니고 적어도 한 20%대는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팀업 연구소에서는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병렬 이사님의 그 방법을 존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합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팀업 연구소가 하나로 뭉쳐지고 그 속에서 소득 시스템이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이 인생 시스템 속에서 소득 시스템으로 이 PGA가 활용될 수 있겠구나. 많은 분들이 100평 가지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나는 10,000평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 이거 가지고 나는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어. 그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 블록체인의 방향성과 우리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야 블록체인 돈 벌어 얼마 벌어갈 수 있어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속에서 시대의 대안으로서 이 위험 자산이니까 제일 밑바닥에 리얼리티 이 부동산을 깔아놓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오셨는 분들은 또 이번에 이병렬 이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들어왔는 사람, 투자했는 사람들이 투자 수익을 시간에 의해서 또 그분의 활동에 있는 거에 의해서 30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0%밖에 안 되는데 100% 더 늘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400% 합시다 해서 아이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개념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언가 하나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3개월 만에 엄청 들어왔다가 문 닫고 가는 거, 그 방향성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밑바닥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생태계 속에서 안정성을 두기 위해서 일단 100%는 그럼 먼저 깔고 가자. 100%.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재구매 한번 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드셨는 분들이 와 이렇게 많습니까? 이분들은 300% 이미 다 벌었네요. 그러면 좋은 겁니까? 네. 내가 투자했는 거 300% 이미 다 벌었습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 앞으로 더 커져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속에서 5번째, 제가 이야기 우리의 철학입니다라고 했는 거 5번째 아시는 분? 네,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과 칼 막스의 자본주의. 네.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는 국가가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최대 다수의 입체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시장을 자유롭게 놔두면 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이기적으로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냥 돌아간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선한 일이다. 돈 벌 수 있는 거고 효율성 높아지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부론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국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간섭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지, 도움을 줘야 될지, 그 내용을 적었는 게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1776년을 중요한 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776년에 3월 달에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3월 달에 제임스 와트는 전기기관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달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어마어마한 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핵심이 뭐였느냐? 전기기관.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 혁명 중에 중요한 발명품 전기기관입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뿌려놓았는 그 철학 속에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본이 들어오고 고용이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빵을 내가 만든다. 한 사람이 만들면 빵을 하루에 100개 만듭니다. 그럼 5사람이면 몇 개 만들까요? 500개 만들 수 있죠. 한 사람이 100개씩 만드니까. 근데 이 5사람을 모아놓고 공장을 가지고 분업화를 시켰더니 500개가 아니라 10,000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20배의 이 효율성을 만들어내는구나. 그게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 자본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500개가 아니라 나머지 9,500개는 어떻게 됩니까? 9,500개의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기에서 9,500개의 이익은,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상계시키더라도 그 중에 절반만큼은 더 생겼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겼는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자본을 내는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네. 노동자들은 거기에서 계속 노동만 하고 있네. 그랬더니 결국에는 노동자가 결국에는 그 빵을 사 먹는 사람들인데, 빵 사 먹는 사람이 점점 자본가가 그걸 다 가져가니까 만들어내고 나는 몸이 닳도록 거기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내 삶은 지금 이게 뭐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한테 오는 거는 없네? 결국 만들어나는 빵조차 사 먹을 사람들이 여력이 없어지면 결국에 그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본론으로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자본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자본은 독바 같다. 자본가들이 전체를 지배하는 시장은 안 된다.
혁명을 일으키자.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철학은 죽은 철학이니 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십시오. 노동자여 일어나라. 우리가 뒤집어 엎자. 그래서 자본론의 칼막스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상, 현대 철학의 경제학이라는 부분에 밑바닥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상을 우리 PGA 속에서 깊게 고민해 봐야겠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분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 체제, 이건 너무 좋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밑바닥도 없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노동만 강요하는 그림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있는 분들이, PGA 회원들이 거기에 따른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 회사가 리얼리티, 부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밑바닥에 깔아야 된다. 앞으로 회사는 회사의 로드맵 속에서 리얼리티라는 이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생태계라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메타버스, 유니버스라는 이 생태계가 있는데 지금은 이 생태계 속에서 여기에서 하나씩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사용하기 좋은, 더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 생태계들을 하나씩 만들어 드려야겠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땅 속에 이제 거기에 건물도 올리고 뭐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자본은 투자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본이 투자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버릴 텐데 전반적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이것들이 또 나와 함께 팀이 움직이는 것들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회사는 그것과는 별개로 생태계 속에서 또 다른 이익이 날 수 있는 걸 만들자. 블록체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생태계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현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땅에 이제는 여기에 텐트를 올립시다 라고 하면 그 텐트를 올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 돌아가는 수익은 현실입니까? 네.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300% 속에 조금씩 다 들어간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300%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와 이거 대박이네 해서 사람들이 또 움직여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말고 또 움직이면서 나오는 그 수익 속에서 수익성이, 투자 이익금이 금방 또 채워질 겁니다. 안정성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고 이게 받쳐주고 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더 커지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누군가가 열심히 한다라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되는 그 가치를 받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속에서 PGA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들, 좋은 생태계들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면 내가 이걸 또다시 투자해야 돼. 여러분들, 나는 예를 들어서 호텔을 운영하고 싶어. 여러분도 혼자 호텔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전반적인 이 생태계 속에서 성장했을 때 호텔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골프장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지금 우리 리얼리티 이 단계가 끝나갈 때쯤에는 우리의 생태계들은 점점 더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생태계, 국내 생태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다음 생태계, 유저가 들어오는, 더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는,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태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회사는 그게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PGA 코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주인으로서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생태계 속에서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더 안정적인 수익을.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철학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시고 함께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이병렬 팀업 연구소 그리고 또 팀워크이라는 것을 6번째 우리 철학으로 두는데 팀워크 연구소를 두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팀워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인지 압니까? 재산이 내게 아니라 개인 재산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내자 공동으로 가자. 근데 공산주의는 약점이 있었습니까? 약점이 드러났죠. 근데 자본주의도 약점이 있었어요. 왜?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되고 그러면서 수요청이 없어져 버리면서 대공황이 일어나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를 했더니 인플레이션과 함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조율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라는 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회사가 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시스템, 투자 수익 시스템이 생태계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서 하나씩 생태계가 완성되어졌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국 이 99%의 사람들이 이 그릇에 담길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그릇 속에서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가져간다면 그러면서 PGA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쯤 되면 누구나 다 들어오는 환경은 아닐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 챙겨드리기도 바빠요.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는 내 역할을 안 하셔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첫 시작점이 팀워크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제가 여러분들 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뭐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거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딱 생각해봐도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런데 팀워크 속에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분들이지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라는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라는 여기 모여지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겁니다. 시대 흐름을 보고 시대의 대안을 보고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철학 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되는 그림을 가지고 간다라면 그럼 팀워크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1+1은 1이 아니라 10이 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는 것들을 여기 있는 분 몇 명이 모여서 그 일을 해내버립니다. 해내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은 혼자 있는 것대로 이익이 나지만 함께 있는 것도 함께 있는 것대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면 팀업 연구소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더 멋진 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환경을 TJ는 만들어 나가야겠다. 팀업 연구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팀업 연구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병렬 이사님과 함께 하고요. 또 이병렬 이사님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와 또 함께하고 누군가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 7번째 REPGA REPGA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팀워크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첫 번째,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일까?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맞다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인생은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공부하는 사람들 의사 공부하기 위해서 항상 막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사업가가 되고 싶은 분들 끝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PGA 팀업 연구소에 소속되어져 있다라면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리PGA 하십시오. 리PGA. 이 리PGA가 뭐냐면 리실리언스,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두고 가는데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그렇지만 이 팀워크 속에 있다라면 나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넘어질 때 같이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서 갈 수 있다. 우리 PGA 팀업 연구소에서 핵심 슬로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나를 세우고 내 주변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나를 세워나갔을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재구매가 있다는 건 돈을 좀 버시는 거잖아요. 막 재구매를 최근 매주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도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한 생태계들이 점점 더 커질 때마다 그 커져 있는 생태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 7가지의 철학, 여기에 PGA 팀업 연구소, 이 속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보겠다. 리실리언스.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로 줄였더니 과학적으로 줄여봤더니 과학적으로 이 모든 감정들의 정신호라든지 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줄여봤더니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하나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행복한 겁니다. 내가 막 화가 나. 두려움이 나니까 화가 납니다. 내가 막 무서워.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화를 내는 걸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 걸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 PGA는 7가지 철학 속에서 팀업 연구소, 나와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다시 내가 리PGA 해볼까. 이 철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마어마한 생태계로서 또 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유니버스 속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큰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